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초보, 학원을 다니시거나 기초나 초보분들을 위한 벌써 27일차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희 초급반, 맥스맨 카페 오시면 초급반에, 초급반 모집도 하고 정규반 모집도 합니다. 초급반 잘 읽어보시면 16주 과정이고, 정규반은 약 30개월 과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하여튼 허락하는 대로, 다 해볼 건데, 온라인 드디어 하고 스페이싱 툴, 트랜스폼 툴박스. 이거 건축 인테리어 제품 영상에 거의 그냥 필수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상하로 하면 여기 밑에 부분이 미니멈, 그리고 여기가 센터, 그리고 맨 끝에가 여기 맨 끝에가 맥시멈입니다. 상하로 하면 미니멈, 센터, 맥시멈 말씀드렸죠. 좌우로 한다면 여기 주연자 끝, 여기 정확하게 끝이 미니멈입니다. 여기 끝, 여기가 딱 미니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센터, 여기가 맥시멈이죠. 끝이 여기가 미니멈, 센터, 맥시멈, 미니멈, 센터, 맥시멈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온라인은 정말 많이 쓰는데요. 한 개의 오브젝트에서 한 개의 오브젝트를 온라인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연자가 이렇게 있고 한 개의 주연자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얘가 3D 뷰포트에서 명령을 내리면 Alt A라고 했죠. Alt A 외웁시다. 온라인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겟을 딱 누르면 자 3D 뷰포트에서 명령을 주니까 여기가 월드 좌표가 됐어요. 월드 좌표라는 건 뭐예요? 정해졌죠. 여기 보라 했죠. 이쪽에 X, 위가 Z, 여기는 여기 아래 위가 이 방향이 Y네요. 아래 위가 이 방향 아시죠? 여기 요 방향. 그래서 3D 좌표에서 자기가 월드 좌표를 빠삭하게 알면 그냥 3D 좌표에서 하셔도 되고, 난 헷갈린다 그러면 2D 좌표에서 하시면 무조건 가로가 X, 세로가 Y니까. 그래서 여기 끝을 여기 끝에다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오브젝트 이제 X축으로 일단 움직여야 되겠지. X축이고 미니멈이 되는 거지. Alt A에서 누르면 자 X축이 됐고 일단 끄고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끝끼리 딱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X축을 다 맞췄다. 그리고 끄지 말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한 번 더 맞출 수 있는 거 뭔가를. 나 이제 Y축을 맞추겠다. 그럼 Y축에 끝이면 뭐 위 끝이 뭐예요?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라고 했죠. 그러면 위 끝을 맞추려면 Y축을 하고 맥시멈끼리 맞추면 이 끝까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Z축을 맞추겠다면 어플라이 눌러주고 이제는 Z축은 어디에 여기서는 가로 세로가 아니니까 Z축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이쪽이 Z축이겠죠. 아까 2D에서는 만질 수 없는. 지금은 3D 뷰포트니까 이제 Y축으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Z축이 하게 되면 이제 Z축을 센터로 맞추면 탑에서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중앙이 아니던 게 프론트뷰에서는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이 겁니다. 그러면 탑에서 보면 딱 Z가 맞았죠. 중앙이. 그래서 온라인은 정말 많이 쓰고 보통은 센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킥 온라인을 쓰기도 해요. 킥 온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번개표 있죠. 그냥 센터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온라인 맞아요. 그래서 킥 온라인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여러분들이 초급반이다 보니까 이걸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를 로테이트 이렇게 돌리면 얘는 안 돌아가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상 엑시스란 말이에요. 엑시스. 그래서 뷰 좌표니까 이거 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간 로컬을 보고 싶다면 로컬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온라인을 이렇게 맥스에서 처음부터 그리면 로컬 좌표가 그려져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맥스에서 안 그렸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오브젝트를 그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라인을 그린 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서 뭐 높이도 좀 다르고 이러면 이 아이는 처음부터 로컬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코너로 바꾸고 자 여기 두 개 이렇게 올렸어.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로컬이 있겠어요? 로컬이 없단 말이에요. 로컬이 원래 있으려면 왜냐면 로테이트를 한 적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로컬이라고 해봤자 없어요. 그냥 리셋이야. 그냥 월드 좌표기하고 로컬 좌표가 똑같은 그냥 리셋이란 말이에요. 원래 오브젝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탑에서 정상적으로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정상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2D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하면 로컬이 있지. 2D 오브젝트라도 평면이 똑같이 0인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를 그냥 로테이트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로컬이 당연히 있죠. 예, 인식을 하니까 지금 로컬 좌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로컬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로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는데 라인의 어떤 벅텍스 위치가 조금 Z축하고 달라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가,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네, 면은 이렇게, 면의 노말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로컬은 그냥 아래 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로컬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태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지금 박스는 하나가 이렇게 있고 박스는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둘 다 이제 월드하고 로컬은 일치하고 있죠. 탑에서 그렸으니까, 퍼스펙티브에서 그렸으니까, 그죠? 근데 얘는 로컬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로컬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근데 어태치가 되면 로컬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어태치 하잖아요. 그럼 이 두 축이 이렇게 돼요. 먼저 선택한 축을 따라가요. 얘를 선택하고 로컬 하면 축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태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모델링 하다 보면. 그래서 어태치를 하게 되면 축이 사라져. 이렇게 되죠. 얘가 로컬이. 그러면 이건 엘리먼트 두 개니까 얘를 정확하게 로컬 축으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지. 로컬이 없어졌어요. 없잖아. 물론 이제 맥스 2023인가 2024부터는 저 로컬 축도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기능이 너무나 강력한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컬 축을 한 방에 찾아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는 수많은 스크립트를 사용했었으면 됐죠. 하여튼 저거는 마법 같은 기능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로컬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툴에서 만든 걸 갖고 왔을 때도 로컬이 사라져요. 당연한 거죠. 다른 툴에서 갖고 온 게 맥스에서 임포트를 하면 로컬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로컬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온라인 할 때 로컬이 살아있다면, 로컬이 살아있는 경우라면 로컬대로 오리엔테이션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여기 로컬이 나와 있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로테이션하고 완전히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로컬을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이 로컬, 이 축을 이게 X축으로 해야지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얘 로컬 지금 X축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로컬을 보시면, 그죠? 저희 X축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걸 따르겠다는 거죠. 이 X축이 기울어지는 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방향도 X축을 잡으면, 아이고 이건 포지션, 여기 위에 요만큼 포지션이고 여기가 오리엔테이션, X를 잡으면 X축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키우기를 하고 Alt A에서 스케일은 이거 뭐 세 축 다죠. 먹어요? 안 먹죠. 이거는 스케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레이더스가 먹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자 똑같이 20 하고, 아니 이렇게 파라미터로 한 것도 똑같이 스케일이 커진 건데 왜 쟤는 인식을 못할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R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168 정도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아니면 퍼센트 스냅이라고 있어요. 퍼센트 스냅을 걸면 딱딱딱딱 스냅이 10씩 지금 먹죠. 디폴트로 10이 들어가 있어서. 자, 200%로 했단 말이에요. 200%로 해서 얘랑 스케일 맞추겠다고 역시 Alt A에서 하면 X축 맞고 이게 맞죠. 그래서 스케일 명령으로만 먹은 스케일만 인식을 해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일은 스케일 명령으로 출력한 것만, 자 X축으로도 200%, Y축으로 200%, Z축으로 200%인데 세 개를 다 하면 똑같이 200%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하고 오리엔테이션, 즉 로테이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로 한 것이 스페이싱 툴. 스페이싱 툴 하면 끝나겠네요. 스페이싱 툴도 정말 강력한데요. 이게 왜 강력하냐면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어레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스크립트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립트를 공부할 저거는 아니니까 맥스의 기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 트랜스폼 툴박스는 다음에 해야 되겠네. 이 스페이싱 툴이 최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인식을, 이 어레이도 마찬가지고 스페이싱 툴도 마찬가지고 모두 라이트를 인식 못해요. 오브젝트밖에 인식 못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를 저게 많이 하는데, 뭐 울타리를 만들 때 쓰기도 하죠. 울타리를 만들 때 동일 간격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인으로 얘를 툴에 온라인 스페이싱 정말 많이 씁니다. 단축키로 Shift I 외워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픽 패스, 픽 포인트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떠서도 픽 포인트를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픽 패스에서 이 패스를 찍으면 여기 벌써 3개가 나오죠. 이렇게. 지금 프리뷰가 보였다가 제가 뷰포트 오른쪽 마우스 쏘니까 잠시 사라졌어요. 이 버그가 있거든요. 이 스페이스 툴의 버그는 뭐 30년이 지나도 안 고쳐져요. 처음엔 딱 나오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휠을 눌렀다든가 이러면 사라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안 고쳐지더라고. 뭐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돼. 스페이스 툴 누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카운터가 있죠. 이렇게 개수로 할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정확하게 탑 뷰포트에서 봐도 등 간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수로 하는 것이고, 나는 간격별로 하고 싶다. 스페이싱별이죠. 간격별로 200 단위로 넣고 싶다. 그러면 200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디폴트는 맥스는 항상 로프트에서 배웠지만 이렇게 인스턴스로 했어요. 인스턴스로 있다는 얘기는 얘를 고치면 같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트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 옵셋은 뭐냐면 내가 이 라인에서 처음부터 시작, 자, 8개로 할게요. 여기 지금 라인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기 공간을 남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스타트 옵셋에서 20mm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mm부터 시작을 해서 8개가 가고 있는 거죠. 8개를 줬더니 여기는 저절로 198.478이 나오는 거예요. 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라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버그니까. 이거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져.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30년 가까이 이게 안 고쳐. 30년 아니죠. 맥스가 나온 지 도수전까지 합쳐 32년이고 맥스는 나온 지 이제 한 27, 8년, 한 8년 됐나요? 근데 이게 아마 스페이싱 툴 이게 아마 꽤 낮은 버전 15년은 최소한 넘었을 거야. 그때부터 있었던 버그인데 안 고쳐주네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옵션 이렇게 눌러야지 또 나타나요. 그래서 얘도 뭐 20mm 끝에서 딱 하는 게 아니고 얘는 한 100mm로 할까요? 100.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 100mm만큼 이렇게 옵셋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참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스페이싱 스트레스 받아도 이거 뭐 안 고쳐준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뭐 얘를 움직이거나 혹은 껐다가 켜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페이싱 툴을 하고 컨텍스는 이제 센터로 하고 요 팔로우는 뭐냐면 팔로우 그 어레이 할 때 배웠죠? 리오리엔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팔로우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주문자를 해야지. 각도가 따라오는 거를 팔로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닫혀있게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열려있게 만들고,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I라고 했죠. 이거 정도는 단축키로 외우셔야 돼요. 워낙 자주 쓰는 거라. 자, 8개 이렇게 하면 지금 디폴트로 이렇게 주전자 방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이 곡선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팔로우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곡선이라면, 네? 곡선이라면, 자, 코너로 하고 필렛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되도록 빼내놓으세요. 저는 안 빼놨네. 자주 사용하니까 빼내놓으세요. 여기서 찾는 거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두 점은 보통 필렛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은 퓨즈하고 웰드 시키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껐다 키거나 얘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이놈의 버그. 네, 안 나타나네요. 그랬을 때 뭐 딴 거 눌렀다가 다시 끌게요. 네, 그러면 팔로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커브 선을 따라 네, 커브 선을 따라 이렇게 주전자가 돌아가죠. 이게 팔로우예요. 이걸 체크 안 하면 그냥 원래 주전자 위치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인스턴스는 얘를 변환했을 때 얘도 변환됐으면 좋겠다면 인스턴스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디바이드 이븐이라고 해서 디폴트로 끝까지 디바이드를 나눈다. 디폴트로 됐기 때문에 끝까지 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등간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엄청 많죠. 프리 센터를 하게 되면 그냥 얘를 프리하게 센터로, 나머지는 거의 안 쓰니까 프리 센터 하면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나눠서 이 간격대로 혹은 개수대로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프리 센터지. 지 멋대로지. 이건 센터서부터 간격을 잡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이건 이제 직선을 해야지 더 확실하지. 나머지 옵션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써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무에서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센터 기반이죠. 센터. 그래서 뭐 개수를 5개로 하면 이 센터를 기준으로 센터 기준으로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시면 그죠? 끝과 끝으로 해서 센터부터 이렇게 나눠지죠. 아, 얘로 했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디폴트인 처음이 제일 많이 써요. 센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엔드 옵셋. 엔드 옵셋은 말 그대로 끝 옵셋이 들어간 거죠. 여기가 끝점. 엔드 옵셋이 들어간 거 보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해보면 뭐 다 그냥 알만한 거예요. 스타트 옵셋은 여기 스타트 부분에 옵셋을 주는 거고. 그래서 디폴트로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간격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 옵션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라이트를 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이시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트를 줄 때 또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완벽하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등간격으로 라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를 보통 IS 라이트나 디스크 라이트를 많이 주겠죠. 필 라이트, 천장 라이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범위를 이렇게 있으면 다이렉셔널을 좀 주고 셀렉트 됐을 때 범위를 이렇게 스플라이트처럼 이렇게 주고 이거를 라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어레이로 복사해도 되고 뭐 그냥 복사해서 어태치를 이것도 길어지네. 이 위치 이렇게 만약에 한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개 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주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를 선택해서 Shift I 눌러서 픽 패스 이렇게 들어가죠. 4개밖에 지금 5개를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해서 정확하게 인스턴스니까 또 얘만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고 클로즈 누르면 이렇게 라이트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다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조정이 정말 가능하죠. 그래서 라이트 온라인이 무슨 아까처럼 무슨 기둥 펜스 이런 거 사실 펜스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펜스 할 때도 써도 되겠지만 주로 저는 라이트 세팅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배치가 되죠. 그리고 이 라이트 보이는 게 꼴보기 싫으시면 인스턴스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인비저블 안 보이게 하는 거 체크하면 이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간격을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라이트 세팅할 때 무조건 써야 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